네. 오늘 처음으로 먼저 말씀드릴 거는 네. 중기 소상공인 추경 정책자금 1조 2천억 네. 드디어 이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근데 이게 뉴스에도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집행되는 데까지는 뭐 한 달 정도는 더 걸린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결제 서류 나왔다고 뭐 그 돈을 뭐 바로 지급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지급하는 사업별 내용들이나 또 추후 진행해야 되는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을 올려야지 이제 상부에서 이제 뭐 돈이 그때 이제 집행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뭐 한 달 뭐 뉴스에서는 뭐 추석 되기 전에 일부 자금은 미리 풀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마 그거는 뭐 속전 원래 하던 거라서 금방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상반기에 네, 상반기에 그 신청하신 분들 네, 요거 좀 보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원문 뉴스를 봐요. 네. 음. 그 머니투데이에 이제 보시면 네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뭐 일반 이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 이제 이거죠. 긴급 경영 안전자금. 이거는 이제 추석 때를 대비해서 늘 준비를 해놓고 있는 자금인데 뭐 좌파는 아니지만 이건 뭐 그냥 생색내기 자금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이제 상반기에 많이들 이제 신청하셨던 분들 네. 아 이게 그래요. 요거를 요렇게 글씨를 크게 해야 되나? 네. 오늘은 그 음성은 잘 나오는데 이 저기가 안 되네. 그 화질이 오늘은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많이 들으세요. 제가 그냥 다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창업기업 자금이라서 일자리 분들 그래요? 저는 막 깨져 나와가지고 네 그럼 잘 나오면 좋죠 뭐 저야. 그래서 긴급경영 안전자금 중에서도 일시 애로자금 요건 2천억 정도 하고 뭐 금리는 1.05% 인하한 2.47%로 지급을 해준대요. 그리고 우선 지정해 드리는 부분은 우선 지정해드리는 지역이 있어요. 부산, 울산, 경남, 어, 전남, 전북. 네. 아, 흥분한 게 아니고 이게 잘 안 들린다 그래서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네, 크게 말씀드리면 잘 들리시라고,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제 세미나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신 없어서 그런 거죠. 해서 이쪽 지역에 이제 조선업 관련 기업들이 먼저 이제 우선 배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시혜로나 긴급경영안전자금은 상환 기간도 빨리 돌아와요. 그래서 이거를 받는 기업들은 그 상환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지급을 받으셔야겠죠. 오늘 주제는 일단 그 추경 예산 나온 그 자금 관련 내용하고 그다음 이노비즈 관련한 거하고 연구소 설립했을 때 이제 혜택 보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뿌리 기업 네, 관련해서 할 겁니다. 그 그러면 뭐 손에 잡힌 데 말고 귀에 잡힌 데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이제 상반기 때 많이 신청하신 부분에 대한 이제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 이제 신청은 해두셨는데 대기로 이렇게 기다려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신 이제 기업들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일반 경영 안전자금 요금 1,000억을 또 별도로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네, 생각보다 많지 않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여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경 예산도 2천억, 일반 뭐 이거 경영안전자금은 1,000억, 성장촉진 자금해서 1,000억 해서 뭐 좀
규모 있는 기업보다는 소상공인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그나마 뭐 조금 더 많긴 한 것 같죠. 네. 추경, 추경이 뭐냐고요? 추가 예산인데 그게 이제 원래 내년에 세금을 거두어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지금 돈 없으니까 미리 내년에 세금 거둘 걸 미리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어차피 미리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어려운가? 좀 쉽게 얘기하면 그 가계부 그 왜 우리는 보통 월급을 받으면 그 쓴 내역에 대해서 거꾸로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쓰고 나중에 이제 돈 거의 안 남지만 뭐 안 남으면 그냥 쓰고 뭐 카드 더 썼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가계부가 마이너스로 이제 써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가나 기업이나 이렇게 자금을 크게 운용하는 분들은 그런 데는 미리 1년 동안 어떻게 얼마를 어디에다가 쓸지에 대해서 미리 이제 가계부를 미리 써놓는 거죠. 쓰고 난 다음에 정산은 다시 연말에 하겠지만 국가 예산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늘 마이너스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거두는 걸 예상 미리 이제 어떤 데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이제 받을 거라는 거를 이제 해마다 겪어왔으니까 이제 그거를 미리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산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산을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돈을 더 이제 국가가 많이 사용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뭐 또 국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써야 될 금액을 일부분 올해 좀 쓰는 걸로 이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행정부에서 요청을 이번에 한 거고 그래서 국회에서 그거를 써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회에 있는 소위원회 그 예산 무슨 위원회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는 매년 그랬어요. 뭐 매년 뭐 물론 다른 정부도 뭐 추경 예산 많이 받아서 하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특히나 더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추경 예산 집행을 이제 요청한 거고 국회의원 그 선거 끝나고 지금 야당이 좀 더 국회의원 수가 많아져 가지고 이게 집행이 좀 서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조금 이제 이거를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게 된 거죠. 원래는 9월이 아니라 이게 8월 그때 원래 끝내서 지금은 집행이 돼야 돼. 그래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갔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자금이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기다렸던 만큼 그렇게 많은 자금을 추경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대부분 지금 큰 사건들이 두 개 있잖아요. 그 한진해운하고 또 하나가 저 뭐냐 또 뭐 있죠? 대우조선해양가 거기 지금 수조원 또 한진해운은 수천억 거기 지금 그 배에 있는 물건 선적해서 내리는데 그게 뭐 1700억 1400억 뭐 1500억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뭐 일단은 1000억 지원해 준다고 지금 나와 있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2조 원이야 20조 원이야 하여튼 2조 원 거기 이제 지원해 아니요 청문회는 안 했어요. 네, 청문회 했나 모르겠네. 제가 뉴스를 요즘 못 봐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로 있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 자금상 이제 경영 애로가 생겨서 만약에 폐업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경기 부양하는데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죠.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잘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를 좀 약간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뭐 좀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차후에는 그러진 않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자금이 있는데 이게 지역별 배정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대기자 있으신 분들은 빨리 그 중진공에 전화하셔가지고 또 소진공에 전화하셔가지고
해야죠. 추경되면 안 좋은 거예요. 네, 안 좋은 거. 예. 아니, 내년에 써야 될 돈을 올해 쓰는데, 네, 다음 달에 사용해야 될 돈을 이번 달에 쓰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뭐가 좋아요. 계속 빚만 생기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도 빚이,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30조 원?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예, 돈 없는 기업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지금 일시적인 경영 애로로 인해서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추경으로 인해서 이제 자금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좋죠. 근데 이걸 받기 전에 미리 이제 기업 활동을 하시면서 좀 자기 자본은 어느 정도 좀 마련을 조금씩 해놨어야죠. 예를 들면은 감가상각 하는 것처럼 약간의 한 10% 내외의 자금을 좀 기업들은 유동자산으로 조금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그게 이제 기업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것들이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돈 없는 기업들한테는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좋긴 좋죠. 이분 여자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거 볼게요. 이노비즈 관련해서.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이노비즈, 요거, 화면이 넘어가 있어요. 잠깐 볼게요. 네. 이노비즈, 아까 제가 세미나하면서 조금 잘못 얘기했던 게, 중소기업만 이제 신청해서 받는 거죠. 네, 이노비즈. 예,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의 합성어. 네, 이렇게 돼 있고,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만 받는 거. 그래서 그게 이노비즈.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제 요거 이노비즈가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노비즈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3만 이노비즈 육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네. 네? 여성비야 아니에요. 여성비야 아니에요. 아니 제가 잘생긴 사람이 아닌데 자꾸 잘생겼다고 그러시니까. 네. 3만 이노비즈 육성이고 지금까지는 한 16,000여 업체가 지금 이노비즈가 됐죠.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한 14,000개 기업을 채워서 3만 기업으로 이제 육성한다는 내용이 이렇게 이노비즈 비전이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어제 갔던 기업에도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찾았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이걸 못 찾았는데 이번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노비즈 하면 네, 뭐가 좋냐? 이노비즈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노비즈를 받으시면 그 사업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뭐 자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보나 이런데 이제 자금 신청을 하실 때 이노비즈 등급에 따라서 금리 할인도 받으실 수 있고 보증료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금리 할인이 아니고 보증료 할인이네. 보증료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 한도도 원래는 이제 30억까지인데 40억, 50억 이렇게 받으실 수 있어요. 어차피 이노비즈를 받으실 기업들은 기업 등급 자체가 아무리 안 돼도 B등급 이상 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등급으로 인해서도 약간의 한도 업은 100%는 아니지만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시면 이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받으시면 자금 지원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 부분. 네. 그거 말고도 뭐 병특 업체로 지정 또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이제 병특 업체로 해서 우수한 인력들을 싸게 저렴하게 이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죠. 오늘 얘기하는 게 이제 처음이 추경이고 두 번째가 이노비즈 관련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노비즈 기업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걸 봤을 때 3만 개까지가 육성 지금 목표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3만 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이노비즈 받으실 수 있으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요 얘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16,000개 정도 지금 받으셨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통계 현황으로 보면 350만 개 정도에서 현재 16,000개니까 3만 개 정도 육성한다는 얘기는
1%, 약 1% 정도 0.7, 73, 21, 75, 35, 7, 맞나? 73, 21, 75, 35. 모르겠어요. 네. 오늘 진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 네. 아무튼, 3만 개 육성하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추가적으로 앞으로 그리고 인증이 되시면 인증받으신 기업들만을 조금 위하는 정책으로 바뀔 거예요. 추세가. 네. 그 기업부설 연구소만 있어도 혁신력 기업 과제 이런 거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았었는데 올해 상반기 그 과제 혁신력 기업 과제는 그 바뀌었어요. 부설 연구소 있어도 그 신청을 못 해요. 벤처 인증이 있거나 이노비즈가 있어야지 신청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제조기업은 있어요. 유통은 액세서리 업체. 그러니까 액세서리 업 하시면서 제가 제조업 같이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기술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기본적으로 이 경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이 다 제조업이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뉴스를 찾아보시면 대부분 그 기업 이름들이 유통 이런 부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제조업체 위주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흔하게 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기업들도 대부분 그 기업들이 다 제조업을 하고 있죠. 뭐 삼성전자, 애플 뭐 이런 회사도 뭐 우리가 현대 이노베이션 뭐 그런 데도 다 마찬가지로 다 제조업 하는 데 위주예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고요. 한진에어는 물류죠, 물류. 근데 왜 지원해주나? 그렇죠. 네, 답변 빨라 역시. 별풍당 똑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대기업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이제 한진에어는 대기업이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협력사들이 그 물류를 하려 그러면 거기 그 물류를 하려고 이제 거기 그 컨테이너에 실은 물건들은 다 누가 했겠어요? 다 제조업체들 아니겠어요? 거기 뭐 물건들을 실으려면 뭐 제조품이 아니면 뭐를 싣고 있어요? 거기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그 넘어가는 해외에 가는 물건들이 만약에 이제 제 시간에 못 가면 그 업체들이 수출해 가지고 이제 벌어들이는 외화가 뭐 손해가 나고 그런 부분이 되면 또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고 분명히 뉴스로 이제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유통보다 물류, 물류 쪽으로 이제 그런 부분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또 이제 지원해주는 이유가 들어본 거기 뉴스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 그 조양호 회장님이 자기 사제 재산 400억 하고 저기 지원단 그 채권 지원단인가 거기서 600억 지원해서 1차적으로 나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지원이 1000억이 또 별도로 나가서 거기 일단은 이제 그거하고 거기다가 또 그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가 저것도 했더라고요. 그 미국에 있는 뭐 담보물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여튼 그래도 한진해운은 대표는 좀 양호한 편이에요. 그 정도로 막 자기 재산을 다 거의 다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부분은 그렇게 자기 이제 그러니까 경영을 잘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자기들 사재를 회사에 이제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옛날에 그 대표가 조양호 회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병원에서 그 한 1년간 일했을 때 거기가 그 인하대병원인데 거기 그 재단이 거기가 인하대학교 보니까 거기 그 재단이 무슨 대한항공인가 대한항공인가 아무튼 거기 그 재단에서 만든 병원 그 설립병원인데 그때 그 한진 회사의 회장님이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응급실로 들어와 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저는 이제 계약직으로 일할 때인데 그때 월급이 한 110만원 그랬어요. 그래서 세금 정산하고 뭐 하면 한 102만원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재산의 일부분을 직원들
하여튼 기부 같은 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월급이 10만원 올랐어요. 그 계약직도 10만원 오르고 정규직은 뭐 20만원인가 30만원씩 더 월급이 일시적으로 올라가지고 그래서 참 그때 그 회장님은 돌아가시면서 좋은 일은 하고 가셨죠. 제가 그래서 월급은 10만원 더 받았으니까 한 6개월 정도는 더 받았어요. 제가 중간에 일하다가 받았으니까. 아무튼 근데 뭐 또 그 땅콩 회항 사건도 있고 막 그래. 하여튼 자녀들은 좀 더 그런 문제들이 없잖아요. 그 2세 경영 뭐 3세 경영 저기에서 크게 문제 없이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 같은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문제가 많아요. 말이 많고 뭐 뒤로 빼돌리고 뭐 하는 돈도 많고 거기는 그 변호인단이 아주 거대해서 그런가 뭐 그런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노비즈가 3만 기업 육성이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해당되시는 기업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얘기 넘어가서 그 연구소에서 혜택 얘기를 조금 몇 가지 드리려고 그래요. 연구소를 설립하시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소를 하셔서면 요거 보이시려나 모르겠다. 요거 조세 감면 혜택 같은 거하고 병특을 많이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부설 연구소 하시면은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해주고 그래요. 저만 화면이 깨져서 나오나 봐요. 그리고 부동산 지방세 감면 혜택 이런 부분, 그 다음 전문연구원 연구요원 제도 이런 것들을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이제 조세 지원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하나 보고 넘어가면 세액 공제 해주는 부분 잠깐 보고 가면 이거 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상관없어요. 연구소 있으시면 돼요. 설립하시면 되고 설립 인정 받는 거고 어차피 중견기업 대기업들은 이미 다 있으니까 그 중소기업만 볼게요. 그래서 총액 발생기 중 당해년도 발생액의 25%를 세액 공제 해주고요. 이게 소급 적용되는 게 5년간 네 여기 4년간 증가 발생기 중 4년간인데 요 밑에 보시면 특이사항 보이세요? 특이사항 5년간 2월 공제를 허용해 준다.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은 또 10년간 2월 공제 이렇게 돼 있어요. 세액 공제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금액의 4분의 1 정도를 연구소 이제 관련해서 쓴 세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 보시면 당연히도 연구소 세액 공제를 해준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만큼 25% 그런 내용이죠. 뭐 자세한 건 그 세무사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세금 어떻게 정산되고 이런 거는 저는 거기까지 몰라요. 그건 세무사하고 상의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내용이 여긴 안 나오네. 다음 볼게 요거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연구원들, 연구 전담 요원들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공제가 얼만큼 되는가. 그래서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런 거죠. 연구개발비의 25%.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에서 25%. 그리고 여기 비과세 한도 금액, 연구활동비 및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급여하고는 별개의 항목으로 이렇게 지급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뭐 그렇게 뭐 100% 이거를 만약에 대상으로 하시면 이것도 세무사하고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담당 그 기업 세무사하고 그거 하나 하고 비과세랑 세액 공제랑 소득 공제 그러게 그런 것까지는 제가 고민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거는 세금 관련 문제니까 담당 세무사나 세무서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과세, 세액 공제, 소득 공제. 근데 이거 한자어잖아요. 비과세는 말 그대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거 비과세고
세액공제는 세금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공제해 준다는 거고, 소득공제는 내가 월급으로 받은 금액의 일부분을 세금을 면제, 감면 뭐 이렇게 해준다, 그런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비과세는 제 경험상 예를 들면은 제가 그 미국의 포틀랜드에 한 2박 3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비과세 지역이에요. 뭐가 비과세냐면은 어떤 귀금속이랑 뭐 거기에서 이제 제품이 제조되는 그런 기업이나 제품을 제조하는 그 기업체의 제품이나 또 그 지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은 비과세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는 이제 물건을 사려 그러면은 세금이 첨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2달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2달러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2달러 20센트를 내야 돼요. 10%를 더 추가로 내야 되죠. 예. 그래서 그 포틀랜드 지역에서는 제가 물건을 거기서 그 친구가 오드리 헵번 무슨 가게지 거기가, 하여튼 그 귀금속 가게인데 거기서 얼마짜리더라 그게, 50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정도니까 500불? 예, 500달러 정도짜리 그 진주 귀걸이 같은 거를 샀는데, 여자친구 사준다고 해서 샀는데 그냥 500불만 내면 되는 거였어요. 그거 500불에 대한 10% 과세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과세, 거기는 비과세 지역 뭐 그런 거. 그리고 세액공제는 이제 기업들이 세액공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업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이제 대신 납부를 해주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뭐 11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거기에 이제 10,000원 정도가 세금으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기업들이 그 물건을 팔았을 때 고객에게 이제 11만 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10,000원은 원래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 금액의 10,000원을 공제해 주는데 그 공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죠. 100% 공제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교육 학원에서 이렇게 학원비를 받으면 그 학원 그쪽에서 받는 그 교육비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뭐라 그러지? 비과세 사업자? 아닌데 그 뭐라 그러더라?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소득공제는 이건 뭐 직장인들이 많이 이제 하는 거죠. 소득공제 혜택은 뭐 회사 대표님들이 이제 뭐 어떤 월급 가져가실 때 하는 부분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찾기 너무 복잡해서 어딘지 모르겠고요. 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특이하게 봤던 게 이제 요거 있어요. 그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해서 토지 또는 건축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업부설 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런 것들을 면세해 주는 거죠. 뭐 그거 토지를 샀거나 건물을 샀으니까 뭐 양도세나 이런 것들을 면세로 해주는 것 같아요. 종부세라 그러나 그거 그래서 근데 이게 보니까 여기 그 공제세 여기 있다. 지방세, 취득세구나. 종부세가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을 이제 감면해 주는데, 중소기업은 연구소용 면적에 대한 지방세 75%를 이렇게 감면해 주는 거네요. 기업부설연구소는 세금 적게, 그렇죠. 기업들이 이제 처음에 그 부설연구소 설립이라는 것들을 컨설팅을 만약에 누군가에게 받을 땐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자기들이 세금을 좀 적게 내기 위해서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대표들은 자기가 고생해서 기업이 이렇게 일구어가지고 성장해냈는데 세금을 많이 그냥 내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대표들은 좀 넓고 좀 이렇게 기업가 정신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대표들은 제가 많이 못 만나봐서 맨날 제가 욕은 하지만, 아무튼 그런 마인드로 많이 접근을 해서 적게 내기 위해 연구소 설립을 해놓고 대부분은
그 연구소 재인정 받는 기간이 3년인가 그럴 텐데 아마 3년 이내에 대부분, 네, 3년은 뭐야, 거의 뭐 6개월에서 1년이면 더 대부분 연구소는 그냥 건물만 있고 그 기자재도 다 팔아먹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요즘에는 강화가 되어서 연구소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그래요. 맞아요. 별풍당내님 말씀처럼 세금 적게 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연구소 해지되고 그런 이제 인정 해지되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여기 그 지금 보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보시면 이번 달에 이번 주에 뭐 해지되고 새로 설립되고 설립 인정받고 한 기업에 대한 리스트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게 빠르게 되고 있어요. 거기 그 조직도에 보시면은 예전에는 그 밑에 조직도 밑에 직원들 중에 그 뭐 연구소 관련 이런 거 하는 직원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 뭐 한 열대 명 가까이 이렇게 막 써져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무작위로 방문해 가지고 연구소 해지시키거나 유지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 부동산 지방세 면제가 이게 적용 시한이 여기 보니까 올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왜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제 연구소 설립은 지금 그 법령, 예, 그거 지금 소급 일몰 적용이 2018년 12월인데 이거는 아직 사이트가 갱신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예, 특별법 1년 단위,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사이트 갱신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적용 시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거를 보면 다른 거는 지금 2018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제가 하나 보면 요건가? 연구인력, 예, 설비 투자세 공제 부분 이걸 보시면 이거는 이거 보이세요? 적용 시한 2018년 12월 31일. 예, 이거는 이렇게 갱신이 돼 있는데 그거는 2016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보다가 그 특이하게 봤어요. 안 보이세요? 여기 적용 시한 2018년 12월 31일. 네,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연구소 설립 인정 지금 기간이 일몰이 지금 2018년으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거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은 2016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갱신을 할 거면 같이 하지 왜 이거는 하고 그건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이트를 보시면서 이게 물론 그닥 우리가 이 기업들에 해당하게 이렇게 사이트가 잘 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냥 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거 바꿔달라고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바꿀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천천히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혜택이 있고, 이런 혜택을 보려고 연구소를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이트에서 요 위에 탭에 보시면은 정부 R&D 지원 제도라는 부분에서 찾으시면 돼요. R&D 지원 제도.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이런 혜택, 뭐 자금 지원 혜택, 뭐 이거 그래도 한번 보고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다. 물론 네, 이런 게 있어요. 중기청 사업이랑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투용자 뭐 관련해서 뭐 신성장 기반 자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소가 있으면 뭐 R&D 보증 뭐 이런 것들에서 뭐 이런 걸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또 그다음에 이제 연구소 설립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거 그 인력 구하는 거거든요. 전문 연구 요원, 연구 전담 요원을 구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여기 보면 인력 지원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에 관련된 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워크넷 사이트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인력 구하는데 보시면 거기도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이공계 전문기술 아니지 이공계 뭐 채용 뭐 어쩌고저쩌고 지원 사업인가 뭐 있어요. 그런 거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이공계 인력중개센터 지원 사업일 거예요. 아마 그게. 그래서 뭐 인건비 지급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거 이거 만들 때 연구소 만들 때 돈 드는 일은 그거죠. 그 뭐야 연구 전담 요원 이제 구해서 그분들 월급 줘야 되고 고용보험 가입하고, 예. 그리고 뭐 연구 공간이야 뭐 사업장 공간을 활용해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기자재 이런 거는 뭐 조금 구입을 하셔야죠. 네.
이거 설립인증 신청하시는 거는 수수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건 없어요. 그냥 지원하시면 돼요. 이것도. 그래서 아니 연구소 설립하면 돈 드는데 뭘 돈을 내고 이걸 또 인정을 받아야 그러면 이건 정부가 나쁜 거지. 네. 연구소를 설립해서 벤처 확인도 하시고 이노비즈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인증들을 받는데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라고 이제 혜택을 보라는 게 보다는 국가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해서 그 회사의 제품이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되고 하면 이제 그게 국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어렵냐고요? 글쎄요. 그 컨설턴트한테는 어렵지 않은데 그 대표들은 좀 어려워해요. 네, 이런 부분 좀 어려워해요. 왜냐면 이게 한꺼번에 준비해서 한 번에 될 것 같으면은 간단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뭐 하려 그러면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하는 것들도 이게 막 쓰잘데기 없는 네, 뭐 그런 것도 많이 또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근데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또 저희 협회에서도 이 연구소 설립 지원에 대한 부분을 또 무상으로 지원하니까 벤처랑 연구소 할 때 돈 많이 받는다고 그 컨설턴트가 이제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컨설턴트가 왔다 갔다 하고 자료 받고 뭐 일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있긴 한데 돈 많이는 아닐 거예요. 네. 뭐 벤처 연구소 설립하는데 뭐 1,000만 원 뭐 2천만 원씩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다른 것들이 더 심하면 심했지. 컨설턴트 수수료는 컨설팅 비용은 표준화되어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시중에서는 보통 제가 듣기로는 벤처 확인 지원해서 이제 컨설팅 하는 거 받는 거는 대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있던 그 보험사에서는 연구소 설립 진행을 하면 300만 원. 예, 그렇게 했고 대략적으로 다른 분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도 들어보니까 연구소 설립하는 거는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험 하시는 분들은 뭐 한 30만 원 정도, 뭐 많으면 50만 원 정도 이렇게 보험을 받으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시중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한 건 한 건으로는 안 해요. 네, 저는 이렇게 한 건 한 건으로는 안 하고, 앞으로 R&D 과제까지 진행할 수 있는 이제 기본 밑바탕 되시는 부분으로 해서 저는 월 자문료로 해서 저는 진행을 하고요. 뭐 이렇게 건건 수당으로는 안 해요. 네. 배가 공짜로 만약에 이거 컨설팅 받고 싶으시면 저희 그 정실미 카페에 이거 정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정실미 카페 정회원이 아니라 저희 협회 코테라 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그 컨설팅 상품권이 지급이 돼요. 4장이. 그래서 이제 그걸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정회원 가입비가 있긴 하지만 뭐 외부에서 컨설팅 받는 비용 치고는 저렴한 편이죠. 뭐 4가지나 해주니까. 예. 그래서 공짜로 해주면 안 돼요. 공짜 너무 좋아하시면은 저처럼 돼요. 네,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좋아하시면 저처럼 됩니다. 네, 정회원 가입비, 협회 정회원은 가입비가 연간 가입비랑 회원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비는 5만 원이고 회원비가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정회원 가입비가 15만 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입비를 내시면 2년 차에는 10만 원. 그렇죠. 네, 연회비 10만 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처음에 가입비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 그 정실비 카페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회원, 프리미엄 회원 이런 걸로 가입하시면 가입하시고 평생회원은 2배밖에 안 돼요. 네, 평생회원 가입, 저도 평생회원 가입해 있는데 웬만한 카페보다 훨씬 잘 돼 있으니까 그거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연회원 말고 평생회원으로 가입하세요. 네, 전화해서 저 코테라 아니 BJ 빅머니님 추천으로 인해서 가입한다 그러고 이런 말 해도 되나? 아무튼 네. 해서 평생회원 가입하세요. 그거는 2배요, 2배. 30만원. 거기 가입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30만원입니다. 네, 평생회원은 30만원. 네, 잘 들리세요? 네, 하나 써드릴까요? 네. 입니다. 뭐 웬만한 그 건건 수당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컨설팅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죠. 네. 추천 소개비 그런 건 모르겠네요. 또 근데 추천해가지고 소개비 받으면 좋아요. 네. 좋은 거 소개할 때는 원래 소개비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그냥 서로 나누고 함께 하는 거지 그런 추천 소개비 같은 거는 거절합니다.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 그래서 이제 요런 사업 내용이 있고요. 네. 네. 뭐 소개로 영업하실 거면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연구인력 지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자부에서 나온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공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컨설팅 하는 기업에서도 이 연구전담 요원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 고경력 연구인력 지원해 주는 거는 이게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아무리 여기 뭐 추가적으로 뭐 이런 걸 지원해 줘도 감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그 경력자가 여기 지금 안 나오네. 여기 밑에. 여기 있네. 지원 인력, 기업, 공공기관, 연구 대학 등 연구 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자인데 여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거의 나이 50 가까이 되신 분들이 이제 뭐 다른 데서 연구 활동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분들을 방출하면서 뭐 말은 뭐 그냥 뭐 자가퇴직 뭐 이런 거겠죠. 어차피 연구기관들도 이거 뉴스에서 보셨는지 아시겠지만 이분들도 계약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연구하는 사람의 대우가 잘 안 돼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는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의 모습을 좀 꿈꿨어요. 그런데 현실상 우리나라는 좀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 어떤 지식 관련, 어떤 정보 전문가, 정보 전문가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이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고 그런 연구와 경력 이런 분들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그나마 뭐 하겠다고 이렇게 있으신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애국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정부 비판. 제가 정부 비판 말이 나와서 제가 하나 더 하면 우리나라는 판매 유통 구조 이게 좀 아직도 후진국이에요. 예를 들면 왜 여러분들 이제 연말 조만간 있으면 다가오잖아요. 이제 12월 달. 네. 그래요. 이제 좌파라고 합시다. 나 이제 좌파 아니라고 얘기해도 안 믿는데. 아무튼 12월 달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품들을 굉장히 싸게 팔고 막 할인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물건들을 이제 사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잖아요. 백화점 앞에서 막 24시간 대기했다가 문 열자마자 막 뛰어 들어가고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거 했는데
물건 뭐 몇 개 갖다 놓지도 않고 대충 그런 모양새만 했었죠. 근데 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냐? 우리나라랑 조금 판매 구조가 다른 게,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싸게 파는 회사가 베스트 바이라고 하는 회사, 판매 회사인가? 이런 회사들이 물건을 판매할 때 이 회사들은 대리 판매를 하지 않고 직접 판매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를 해서 그 물건을 자기네들이 이익을 붙여서 이렇게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나와서 신상일 때는 적정 이익 수준을 이제 책정해서 물건을 팔다가 만약에 재고로 남으면 그걸 계속 떠안고 가지면 결국 기업의 손해이기 때문에 연말에 그걸 현금화를 하는 게 그 기업들한테 이득이 되거든요. 그리고 연초 되면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 새해 들어서 여러 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기획하고 새 상품에 대한 것들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들을 뭐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기업에 현금이 많아야지 이제 투자도 하고 이런 부분을 계획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은 제품을 살 때,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어떤 이번에 나온 신형 핸드폰 노트 7을 만약에 이제 그 베스트 바이에서 만약에 판다 그러면, 그 삼성전자에 있는 제품을 이 베스트 바이에서는 물건을 전량 자기네들이 판매할 만큼에 대한 목표량을 전량 구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판매자는 확실하게 그 베스트 바이에서 팔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안 팔렸어요. 뭐 1000대를 구매했는데 500대밖에 안 나갔어. 그러면 연말에 500대를 계속 재고로 떠안고 있어봐야 창고비 들고, 보관하려고 하면 또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보관비 들고 뭐 이것저것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또 왜 그거 창고에다 갖다 놓으면 관리해야 되잖아요. 왜 누가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 회사 물건인데. 그러면은 그거 비용을 떠안고 계속 창고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 물건을 다 팔아서 창고를 비우고 다른 물건, 내년에 팔 물건들을 다 그걸 새로 채워서 새로 판매할 물건들을 계속 회전시켜야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말에 이 물건들을 창고에다 가둬놓는 게 아니라 백화점이나 뭐 여러 판매 루트를 통해서, 물론 걔네들도 이제 제한적인 루트로 풀지만 그 자기네들 사이트나 어떤 그 마트에서 어떤 그런 자기네들이 이제 거래처 있는 데에서 그 한정 물량을 팔아요. 그렇게 해서 연말에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이유가, 그 물건이 신상으로 나왔을 때 이익만큼은 아니라도 저렴하게 팔아도 그거 현금화하면 제조 비용 이상으로 자기네들이 물건 가져온 것보단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대리 판매죠.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우리 뭐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통신사에서 뭐 물건을 팔아도 그 제조사에서 그 물건에 대한 이상이 생기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대리점에서 그거를 재반품을 받지 않잖아요. 그걸 어디서 받아요? 삼성전자에 가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대리 판매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통구조가 이렇게 투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몇 개가 들어갔고 몇 개가 재고로 남아있는지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누가 판매자가, 이게 소유자가 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나 더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백화점 같은 데서도 제가 우리나라 그 명품 백화점 어디야, 거기 그 백화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왜 삼성현대 말고 왜 그거 있잖아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도 제가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일했거든요. 네, 별풍당당님, 네,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거기서도 한 3, 4개월 일했을 때도, 거기 제가 아는 학교의 선배님 와이프가 그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인데 저거를 해요. 그 코트 있잖아요. 코트, 명품 코트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 가지고 납품을 하는데, 그 갤러리아 백화점에다가 이제 걸어 놓죠. 옷을 뭐 한 200벌 가까이 이렇게 걸어 놓는데, 그 물건을 팔면 그 매장 사용료 내야 되고, 그 갤러리아 백화점 안에 있는 가게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그 가게에 있는 직원도 소속은 갤러리아 백화점이라고 해놓고 실상은 다 그 가게에 이제 그 임대를 한 거죠. 백화점의 한 공간을 임대한 그 사장님에서 월급을 주고 관리를 하게 되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판매하면 굉장히 비싸요. 뭐 제조원가 해봐야 뭐 한 30만 원인데 판매가는 뭐 200만 원 뭐 그렇게 해요. 그래도 뭐 명품 백화점이니까 이제 잘 사시는 분들이 이제 그걸 구매를 하죠. 그러면
그 판 그거에서 매장 사용료 내야 되고 수수료죠. 그러니까 백화점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 내야 되죠. 그리고 거기 이제 직원들 관리비 해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실상 생각보다 그 백화점의 입점에서 한 기업이라고, 그치, 거기도 기업이죠. 그런 기업에서 가져가는 비용들이 나중에 그게 재고 처리돼도 그거는 다 누가 떠안아야 돼요? 저기가 떠안아야, 그 해당 기업에서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판매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이상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익을 본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아니 사회란다, 경제 관련 업체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돼, 시스템 이런 구조를 좀 이제 선진국화로 우리도 바꿔야 할 때가 왔어요. 좀 이런 대리 판매 방식은 진짜 이거는 못 먹고 못 사니까 큰 기업들은 좀 잘 되라고 해서 이렇게 보완해주는 뭐 이런 장치지. 그렇죠. 예, 구조 개편. 예, 그거 좋은 말이에요. 구조 개편. 아, 주제는 그 연구소에 이제 그 고경력자 이런 이제 연구원들을 이제 고용했을 때 이런 지원금을 지원 받아줄 때 이제 이런 거 할 때 이제 요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그 시스템 구조상 이게 다 대리 판매 형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혜택을 받는다고 쳐도 큰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 이게 대리 판매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게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그래서 이런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걸 이제 지원을 받는다고 쳐도 지원 인력 연봉의 50% 최대 5천만 원까지 이제 뭐 연간 지원하신다는데 네, 이런 부분이 크게 이제 혜택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대표님이. 그래요. 쉬운 말을 어렵게. 맞아요. 제가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 그런 습관, 버릇, 또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뭐 가볍게 해도 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이렇게 어렵게, 여러 가지들을 막 묶어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네, 진지스님,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분들 연봉을 그분들도 안 알아봤겠어요. 그 대표님이 알아보셨는데 이분들이 연봉이 거의 뭐 1억, 뭐 1억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력이 10년 이상 되고 막 박사 뭐 3년 이상 됐는데 이런 분들 고용하려면 이제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뭐 5천만 원 정도 지원 받아봐야 그 사람 월급을 또 기업에서 줘야 되는 부분도 5천만 원 정도니까, 그래도 일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청년들 연구원들 고용을 하면 월급을 보통 책정하기로는 한 200 정도 책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0을 책정해도 3,600인데 5천만 원보다는 적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연구소를 연구 인력 월급으로만 책정해서 만약에 생각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서 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네, 별로 그런 걸 관심 없는 것 같아. 네. 손에는 그게 참 맞아요. 그 BJ 코테라님 말씀이 맞아요. 손에 잡히는 정책 자금으로 이제 많이 이제 알려드리고 하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지원하는 부분의 이 정책도 물론 이게 좀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좀 와닿는 정도로 이렇게 좀 지원 정책을 좀 만들고 해서 좀 많은 기업들이 지원도 받고 또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좀 더 그 확률이 좀 높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돈 받아봐야 그 기업 손해인데, 중소기업들이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모르고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중소기업의 그 대표들하고 얘기를 별로 안 해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 제가 그 상반기 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아니죠, 기업부설 연구소는 하셔야 돼요. 그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네. 연구소가 없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면 그게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부설 연구소는 설립을
어쨌든 저쨌든 하셔야 되는데 이런 그 연구 인력 지원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성과학기술진흥협회인가? 거기서도 여성 연구원에 만약에 고용을 하시면 월급을 그 연구원의 연구 뭐라 그러지? 연구 경비? 아니 그 연구원의 인건비를 일부분 지급도 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원금 있고 지자체에서도 해요. 네,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지 말고 어떻게 그런 거를 이제 아시려면은 컨설팅을 받으셔야죠. 네, 저 같은 사람한테 컨설팅을 받으십시오. 또 저 정실미 카페 또 코테라 협회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한국기술개발협회에 전화하세요. 02 뭐였지? 5 번호 또 까먹었어. 하여튼 제 홈페이지에도 있고 하니까 공짜 아하 참 공짜 아니라니까 참 그 공짜 너무 좋아하시면 저처럼 대머리 되신다니까요. 네. 02 572-8520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오픈 공개되는 것들은 대부분 무료로 또 지원도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또 정실미 카페에 보면 왼쪽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이제 그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는 뭐 그냥 카페 회원 가입해도 작성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의뢰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왜냐면 어떤 건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건 하지 말고 어떤 건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구분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또 기업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업에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죠. 정실미 카페가 좀 많죠. 네, 내용이 많긴 해요. 네, 저도 이거를 처음 둘러볼 때 꽤 시간이 많이 필요했죠. 네, 이거 그 왼쪽에 이런 카테고리? 카테고리 이런 것 좀 구분하고 이렇게 보는 거를 저도 아직도 헷갈려요. 네, 보면서 헷갈려요. 그래서 뭐 시간을 내서 일부러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그때그때 혹시 있나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때 한 번씩 천천히 찾아보세요. 정실미는 누가 만들었어요? 정실미는 그 코테라 한국기술개발협회에 계신 이제 분들이 만들었죠. 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맞춤 컨설팅이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그 한국기술개발협회에 있는 협회장님의 뭐라 그러지? 방향?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거겠죠. 네. 저도 이거 처음에 만들 때 같이 하진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네. 아무래도 이거 관련하신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셨겠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협회장님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니죠. 네. 저는 여기 같이 만든 거 없어요. 네. 제가 이거 만들 정도면은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 만들어서 지금 할 정도면 저 여기 없어요. 저는 지금 중국과 베트남과 유럽과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 있는 정책 자금들을 다 정리하고 있을 거예요. 말해놓고도 조금 너무 허황된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제가 7월인가 6월에 그 국제기술협력 사업 관련해 가지고 설명회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그 중기청에서도 이제 많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방향이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하고 기술 협력하거나 또는 제휴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뉴스 나온 것 중에 그 해외 구매 조건부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해외랑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을 많이 권장하고 많이 지원해요. 하다못해 그 수출입은행이나 말이 수출입은행이지 알고 보면 수입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수출은행이에요. 얘네들도. 제가 거기 전화해서 그 담당자 의료 관련한 업체 갔을 때 거기가 이제 마스크 만들고 왜 의사 선생님들 이런 거 옷 입고 하는 거 일회용품 이런 거 그 일회용 의사 가운 이런 거 만들고 마스크 모자 그다음에 신발
의료용 신발 이런 거를 이제 중국에서 제조해가지고 국내로 수입을 하는 업체였어요. 이 업체가 이제 한 이유가 그 메르스 있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에서 그 확산된 이유가 삼성 거기 그 병원에서 확산된 이유가 그거를 수술복 재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그 병균이 얼마 가지고 이제 그 감염된 경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업체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뢰를 받아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 일부 병원들, 큰 병원들이죠. 이름 있는 조금 중견병원이라고 해야지. 예, 대형 병원은 아니고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수술품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중국의 제조업체 거기 그 뭐라 그래 제조업체지. 거기서 이제 여기서 디자인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OEM 방식으로 ODM 방식으로 OEM 방식인 것 같은데 ODM 방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여오려고 하는데 컨테이너 하나당 수입이 2억 원인가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수출입은행도 전화하고 거기 또 뭐냐 무역진흥공사 말고 또 하나 뭐가 있는데 무역 관련해서 하여튼 그쪽으로 제가 전화해서 막 알아보니까 해서 그 담당자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수출입은행인데 이게 무슨 국내 메르스 때문에 그게 필요한데 왜 코트라 무역진흥공사 그렇지 코트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인가 거기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거기 담당자들이 제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컨테이너 하나 들어오는 거 2억인데 그거 지원해주는 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건 없고 나가는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수출입은행인데 알고 보면 수출은행이고 거기 무역투자진흥공사도 말 그대로 무역이라는 게 뭐예요? 트레이드가 주고받고 바꿔주고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수출 쪽으로만 이렇게 지원이 많지 수입 쪽으로는 거의 지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또 수출 나가서 그거 대한무역이었구나. 한국무역이 아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거기 전화해서 거기도 물어보니까 나가는 만약에 그 물건이 수출되는 부분이면은 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미리 선적하는 거에 대해서 뭐 LC 뭐 그 레터 오브 크레디트랑 그 LC 선적 뭐 그런 것도 지원해주고 또 해외 나가서 물건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보험 지원도 해주고 뭐 이것저것 지원해주는 것도 많고 융자도 또 지원을 해줘야 절이더라고요. 뭐 1%인가 2%인가 그렇게 이제 절이로 지원해주는 융자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맞아요. BJ 코테라님 수입하는 거 지원하는 건 없어요. 제가 자세히는 더 막 못 찾아봤어요. 근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으면 저한테도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 얘기해서 실망을 해서 그 다음에는 자세하게는 안 찾아봤어요. 근데 아무튼 그 담당자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좌파는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벌써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된 줄 몰랐네. 오늘 한 딱 10분만 해서 더 10시에 끝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입품은 거의 지원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저기 서울에 그 유명한 시장 있잖아요. 그 무슨 시장입니까? 우리가 그 동대문 시장인가? 남대문 시장인가? 왜 그 수입 물품 많이 그 팔고 한동안 그 우리 담배 가격 올라가지고 역수입해가지고 그 보따리 장사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담배를 거꾸로 그 남대문 시장인가 봐요. 맞아요. 코테라님, BJ 코테라님 남대문 시장 거기 이제 그 보따리 상인들이 중국 우리나라 그 뭐라 그러지? 중국 교포분들이 이제 배 타고 인천으로 들어오면서 그 보따리 상인들이 담배랑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 뭐지? 누에그라 비슷한 뭐 그런 것들 막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막 그런 거.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왜 보따리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제한 금액만큼을 거기서 이제 보따리로 가져오잖아요. 그것도 요즘 뭐 중국하고 그 사드 때문에 그런가 뭐 그것도 좀 많이 어려워졌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정식적으로 만약에 합법 수입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보따리 장사로. 그게 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약간의 그 법망에
걸쳐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죠. 예, 그걸 이제 악용해서 이제 막 들여오는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 뭐지? 중국 교포인가? 우리나라 교포인가? 그 임신한 척하고 배에다가 뭐 매덕 1억 원어치인가? 뭐 그거 뭐 뱃속에다가 숨겨 임신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숨겨왔다가 엑스레이 걸려가지고 근데 그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난 이해가 안 돼. 우리나라가 그 엑스레이 검문이 얼마나 그 심한데 그걸 참 그죠? 예.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려야겠네. 네. 예, 뿌리 산업 관련해서 요거 확인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국가 뿌리 산업 진흥 센터 KPIC네요. 네. 수입 액세서리는 몸에 착용하고 입국해요. 그래도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 걸려요. 그거 영수증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걸려요. 현금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로 해서 구입해서 들어오는 부분에서도 그 뭐지? 그 2만 불인가 우리나라 그 수입 그 구매 제한 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넘어서면 다 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 열심히 살아요. 제가 볼 때는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월급은 박봉이면서 뭐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구입한 걸 감추면서 들어오긴 하는데 대부분 걸려요. 그거. 네. 그리고 안 걸리는 그 부분은 나중에서라도 그거 확인되면 네. 그거 어차피 또 내야 돼요. 네. 그 아무튼 그 2만 불 걸려요. 그리고 한번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 검문 검색에서 넘어가가지고 있었는데 그 직원이 그 상품을 사고 싶었던 건가? 아무튼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그쪽 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해외여행 갔던 나라에 있는 그 CCTV까지 복사해 와가지고 그쪽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것까지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금 징수 받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거기 국세청이잖아요. 거기 걔네들 그 검문 검색해가지고 세금 추징하는 애들. 그런 분들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월급의 박봉인데. 나는 뭐 사회가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는 건 좋긴 한데 네. 그런 걸 좀 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박봉으로 살면서 참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 근데 그렇잖아요. 네. 그게 그래요. 그 국세청도 네. 네. 그래도 국세청은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그 세무서 전화하고 그러면 거기는 참 친절하게 잘 받아요. 이제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안 변한 데 제가 가서 따져 들었을 때 안 변한 데는 법원, 법원 등기소, 그런데 그 법원 산하기관 등기소랑 그런 데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거기는. 거기 정신 차리려면 멀었어요. 제가 볼 땐. 아무튼 오늘 마지막으로 5분 안에 이거를 좀 볼게요. 뿌리기업 확인서랑 그 뿌리산업이라는 게 있죠. 이게 뿌리산업이 뭐가 있어요? 종류가. 열 처리하는 회사들이나 요거 하는 건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뿌리기업 확인서랑 뿌리기술 전문기업 요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기업 확인서는 큰 제약사항 없이 이제 그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기업 확인서는 그 기본 요건에 맞으면 되시고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이노비즈처럼 좀 까다롭고 받기 어렵고 이거는 규모가 좀 되고 이거 하실 때도 여기 신청서에도 연구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지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소는 기업 운영하시면서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업종이 뭘 하든 있으면 기술력 부분에 대해서 대리로 대체 인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뿌리기업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 기술의 가장 처음 그 좀 쉽게 얘기하면 원시 기술 같은 거 아니 뭐라 그러지 원시인들이 살았을 때부터 있었던 거
예,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제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없는 것들, 예, 핵심 산업, 예, 열처리 관련 기업, 또 소성가공. 소성가공이 저도 뭔지 몰랐어요. 소성가공이 뭐냐? 그 어떤 물건들을 변형해 가지고 만드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플라스틱, 예, 이런 것들을 좀 압출해 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두들겨서 단조로 만들어 가지고 단조를 해 가지고 더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소성 가공, 그다음 주조, 예,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 그다음 용접, 예, 용접하는 거하고, 그다음 금형, 예, 우리 물건들 제조업체들이 할 때는 이제 용접이란다. 그 틀이 있어야지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금형이고, 그다음 표면 처리, 예, 요런 것들은 이제 뿌리 산업이라고 하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액세서리는 아시잖아요. 유통업이라는 거. 그리고 액세서리는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 액세서리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금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금형으로 인해서 그걸 금형으로 사출할 건지 뭐 압출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럴 때 이제 중간에 열 처리도 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후라이팬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열 처리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후라이팬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해 먹을 때 이게 막 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뭐 거기 코팅면이 뭐 묻어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기름을 안 넣어도 뭐 잘 구워진다,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거. 그 표면 처리도 그렇죠. 관련이 있네. 표면 처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코팅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액세서리도 겉에 표면에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 수공예로 만드는 부분은 열 처리도 아니고 소성 가공도 아니고 주조, 용접, 금형. 수공예는 뿌리 기업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수공예로 만드는 거는 소상공인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으세요. 네, 소기업 확인서. 그래서 뿌리기업 확인서만 잠깐 볼게요.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이 뿌리기업은, 예, 여기 이거 아니고 여기 있네. 예, 신청 자격. 예, 뿌리기업이 되면 여기 그 뿌리 뭐냐, 여기 뿌리 지원센터, 여기 뭐야, 뿌리산업진흥센터, 예,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일부 참여하실 수 있어요. 여기 위에도 나와 있지만 자동화 첨단화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그 소공인 특화 자금 할 때도 이 뿌리 기업이 들어가시면 뭐 그래도 그 판단하시는 주무관들이 이제 벌 때, 그런 부분도 있죠. 뿌리 기업 세제 혜택, 거기까지는 안 봤는데 제가 뭐 이렇게 자꾸 세제 혜택을 보고 싶어 해요. 네. 더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많이 번 만큼 사회에 돌려주고 다시 재생산해서 더 많이 판매를 해서 회사 규모를 자꾸자꾸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이 마인드거든요. 예. BJ 코테라님도 물건을 많이 판매해서 회사가 커지면 직원 고용도 하고 세금도 많이 내시고, 그러면 다시 또 더 큰 돈을 버시고 회사는 커지고, 그러면 매장이 2개, 3개 늘어나시고 더 고용도 늘어나시고,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뭐 이렇게 자꾸 세제 혜택을 바라셔요. 네, 그래요. 그래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대한 법률에 해당하는, 이제 여기도 나와 있죠.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기술을 적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이제 요 뿌리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업종에 대해서 해당 업종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당연히 기업을 하시면, 네, 네? 그러게, 혜택 부분은 제가 특별히 찾아보진 않아서, 네,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혜택만을 조금 한번,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거 신청 확인서도 그렇게 뭐 많고 그러지 않으니까, 여기 업종에, 여기 그 한국표준산업 분류 요거 보시고,
여기 이제 뿌리 산업에 관련된 이 업종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세요. 여기 신청하는 내역이 뿌리 산업 확인 발급 신청서, 매출액 명세서, 매출액 명세, 검토 의견서, 품목 설명서, 공장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이렇게 간단하게 뭐 별도로 뭐 작업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봐야 한 두 개 정도 되죠. 뿌리기업 확인서랑 품목 설명서. 매출액 명세서는 뭐 그냥 뽑아달라고 하면 되니까 세무서한테 그렇게 해서 요거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신청하십시오. 뭐 이거 증명서 발급까지 15일 정도 시간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어차피 뭐 이 사람들 뭐 그닥 바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일이 없어서 바쁘지 않은 게 아니라 뭐 하여튼 그래서 뭐 빨리 해줄 거예요. 대부분 물어보면.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 뭐 기업 확인서라든지 여성 기업 확인서 이런 것도 거기 써져 있기는 뭐 한 달, 뭐 2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다 일주일 안에 대부분 빨리빨리 해주더라고요. 물론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기간을 못 맞추긴 하겠지만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청 서류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뿌리 전문 기업 인증서가 쓸모가 훨씬 더 많긴 하지만 받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 그 평가 지표 내용이 이노비즈 그 신청하는 그런 부분처럼 조금 수준이 있어야 돼요. 높이가 있어야 되고 매출도 좀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 전문 기업 인증서 있는 기업들은 지원도 많이 되고 제가 갔던 업체 중에는 없었는데 거기 은행 쪽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그거 있으면 은행에서 자금을 거꾸로 주기 위해서 대표한테 연락을 거꾸로 간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인증서를 받은 기업이 많지 않고 이게 금형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금형이 여러 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개가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도 금형이 막 3개, 4개 막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 만드는데 돈 1,000만 원씩 해요. 그러면 4개면 얼마예요? 4,000만 원이잖아요. 물건 하나 만드는데 금형이 몇 개나 들어갈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걸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요거 자세하게 신청하고 하는 내용들은 그것도 다음에 봅시다.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뿌리 전문 기업 인증이라는 게 이제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되면 또 한번 다시 그건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하여튼 세미나 준비한다고 정신 없어가지고 이거를 많이 못 봤는데 그래도 시사방송 근데 이게 기업들 방문하고 그래서 대표님하고도 얘기하고 또 뉴스도 보고 해외 관련된 이제 소식을 물론 영어로 뭐 되어 있는 걸 보진 않지만 해외 뉴스 관련해서 이제 중소기업 관련 뉴스라든지 또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나라의 이제 머리 좋고 하신 이제 위에 계신 이제 정부 관계자 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나보다 똑똑하면 훨씬 더 똑똑할 텐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좀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달력을 보니까 저기 내년 대통령 선거가 12월 20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2월 19일인 줄 알았더니 다음 대통령은 BJ 코테라님이 투표하신 분이 돼요. 누구를 투표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직 뭐 대선 후보도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뭐 그걸 벌써 얘기해요. 여러 후보자들 두루두루 세밀하게 검색이란다. 살펴보시고 꼭 투표하십시오. 오늘 좀 처음에 그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좀 정신없이 시작했는데 그래서 좀 늦게 된 것 같아요. 좀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방송 환경을 최적화하고 잘 확인해서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혹시 이제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네,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프리카 TV 회원 가입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로그인해서 댓글 달아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추천, 네, 추천 이거, 네, 요거 좀 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즐겨찾기도 해주시고요. 네, 또 뭐 아프리카 TV 하시다가 여유가 생기시고 하면 네, 별풍선도 구매해서 보내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좀 화질상 이런 거 정신 없어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BJ 코테라 아니 BJ 빅머니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